지금 여기서 두 분이 뭘 하시는 겝니까? 윤희랑은 이한대군과 성희주가 호텔 창가에 선 것을 보고 왜 이 여인이 이곳에 있는 거냐며 왕족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고 이한을 꾸짖었죠. 그러자 이한대군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혼례를 치르라고요. 아마도 제가 혼례를 치르고 궁궐을 나가 사저에서 머물러야 형수님의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열심히 연애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한대군은 성희주를 가리키켜 말했습니다. 이한대군의 말을 들은 성희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한대군에게 잠깐 와보라고 손짓하고는 화장실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꽁시렁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라니 저 말하는 거예요? 쇼를 하자고는 했지만 너무 나가시네. 뻥도 정도껏 쳐야죠. 맨날 아련도 거절하던 사람이 말이야. 날 언제부터 봤다고 사랑 운운하시는 거예요? 과거 왕립학교 시절부터 이한대군이 성희주를 눈여겨봤고 호감을 갖고 있었단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성희주의 입장에서는 이한대군의 사랑이란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는 미소가 띄어지고 심장 박동수도 쿵쾅쿵쾅 빨라지고 있었죠. 얼굴도 살짝 붉게 달아오르고 말이에요. 윤희랑은 두 사람이 진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란 걸 눈치챘고 젊은 청춘들이 숙박 중인 호텔에 쳐들어온 게 왠지 민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윤희랑의 보좌관들이 말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오늘은 일단 물러가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전하께서도 대왕대비마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희랑은 밤에 혼자서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알겠다며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희랑이 생각보다 쉽게 물러가자 이한대군과 성희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둘이 힘을 합쳐 윤희랑을 속였던 것이 재밌던 건지 깔깔깔 후투투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나온 호텔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윤희랑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신은 과거 남편이었던 왕과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저렇게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왠지 모를 질투심에 휩싸인 윤희랑은 두 사람을 반드시 갈라놓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를 문제 삼으면 자연스럽게 이한대군 또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니 두 사람을 한 번에 없앨 수 있겠다 판단했죠. 하지만 윤희랑처럼 두 사람의 혼례는 반대하지만 두 사람이 망가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민정우였습니다. 윤희랑의 지시로 중화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일 길을 잃은 성희주가 중화전 근처에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민정우였죠. 이 사실을 그대로 윤희랑에게 보고했다가는 분명히 성희주가 방화범으로 몰릴 걸 알고 있었기에 민정우는 우선 이한대군에게 찾아가기로 했어요. 민정우는 윤희랑의 성정을 알지 않냐면서 둘이 혼례를 치르게 된다면 성희주는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될 거라고 말을 했죠. 어쩌면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중화전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무리 캐슬그룹의 둘째 성희주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한대군의 예비신부가 궁궐에 불을 낸 방화범이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국민들의 질타에서 빠져나갈 방도는 없을 테니까요. 이한대군은 그래서 다른 방도가 있냐고 물었고 민정우는 만약 성희주와 혼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민정우의 말을 들은 이한대군은 답했어요. 아니, 넌 이제 빠져. 성희주와 혼례를 치르든 안 치르든 성희주가 방화범으로 몰릴 일은 없어. 내가 그날 그녀와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바로 알리바이이자 증인이야. 민정우는 답답해하면서 말을 하길 그러니까 혼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요. 성희주와 같이 있었다는 증인이 남편이 될 대군이라면 누가 믿어주겠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여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요. 이한대군은 유달리 흥분하는 민정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성희주를 챙기는 게 의아해 보여 말하길 믿든지 말든지 성희주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넌 그만 빠지라는 말 안 들려? 이건 친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군으로서 총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알아들었나, 총리? 갑자기 각을 잡고 이야기하는 이한대군을 보며 민정우는 자신이 무례했던 걸 깨달았고 고개를 푹 숙여 짧게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이한대군은 민정우의 도움 없이 윤희랑의 흑막을 피하고 성희주를 지키기 위한 방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똑똑한 국무총리 민정우의 말대로 두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이라 밝히고 그 후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만이 성희주를 누명에서 벗어나게 할 방도일지도 모르지만 이한대군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성희주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던 이한대군은 그냥 그녀와 진짜 혼례를 치르고 싶었으니까요. 한편 자신을 재우러 온 어머니 윤희랑으로부터 이한대군의 일을 전해들은 어린 왕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아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화전에 불을 낸 범인은 늦은 밤 불장난을 하던 자신이었거든요. 어마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늘 엄격한 원칙주의자인 윤희랑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용기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결국 중화전에 불을 낸 게 자신이라는 말을 윤희랑에게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만약 자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숙부가 곤란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진실을 말하리라 마음먹었죠. 설사 그 일 때문에 윤희랑이 곤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 또한 아버지 이완을 닮아서 병약하고 나약하기는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정의감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윤이 이안을 걱정하고 있을 동안 이안은 또 성희주를 지키기 위한 방도를 찾고자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던 최연이 툭 하고 던진 말이 대박이었죠. 그의 말을 들은 이안대군은 너 천재냐며 최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최연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며 아리송해하고 있을 동안 이안대군은 급하게 성희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안대군이 성희주에게 말을 하길 당장 종로구청으로 오거라. 그곳에서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이 있으니 말이다. 캐슬뷰티 업무를 처리 중이던 성희주는 오픈카를 타고 화려하게 종로구청에 등장했고 그곳에는 이안대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방도를 드디어 찾아냈다. 너를 범인으로 몰고 곤란하게 만들려는 저 왕실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킬 방도 말이다. 예로부터 왕과 왕족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내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더구나. 나와 혼인을 하면 너는 저들의 음모로부터 영원히 안전해질 수 있는데 말이다. 형식적인 혼례는 집어치우고 일단 서류상으로 내 너의 죽음부터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지킬 방도다. 그렇게 이안대군은 성희주에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반짝이는 눈으로 성희주에게 제안했죠. 그러니 후배님, 이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